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4학년 이용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출신으로 정시 유형으로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의 진로의 경우에는 입학 전과 입학 후에 지금 진로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입학 전 또는 입학 직후에는 크게 제가 엄청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학과에서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제가 좋은 데를 가든 실력에 맞춰서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로 결정에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케이스가 대학교 재학 시절 중에 2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 군대 시절에 워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AI나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워낙 지금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 분야가 워낙 앞으로도 너무 유망하다고 이제 저도 이제 판단을 하여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AI 이런 분야와 저의 지금 주 전공인 전기공학부를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관련된 이력과 그런 경력을 토대로 이제 대학원에 지금 진학하고자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의 큰 계기는 제가 사실은 학술 쪽으로도 이제 진학하려고 하고 있지만 창업 쪽으로도 현재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창업 쪽에서도 열심히 이제 좀 도전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이제 수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에도 이제 현재 합격한 상태이고요.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토대로 올해 또한 이제 창업 또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서 좋은 이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나 다전공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다른 과목을 이제 수강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워낙 묵 서비스라고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무료 강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K묵이 있고요. 여러분이 좀 언어에 자신이 좀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또 요즘은 한국어 지원도 많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콜세라라든지 에드엑스, 유다시티 같은 어떤 묵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어떤 전공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무료로 또는 아주 부분 유료 결제를 통해서 수료증까지 요즘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은 저희 학과 이름이 전기공학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기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되고요. 전기라는 거는 방금 제가 또 말했다시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의 관점에서 좀 더 이 전기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또 이제 전기공학 이 두 가지를 많이 아무래도 혼동하게 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기공학부의 경우에는 전기에너지, 이 전기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전기 신호, 어떤 아주 작고 이런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강전, 약전할 때 그런 약전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부에서는 전기를 에너지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전력공학 또는 전력계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그런 모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기기가 있습니다. 전기기기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휴대폰만 생각해도 모든 여러분의 그 가정집에 있는 가전 제품들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전자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기 에너지만이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 전기 에너지 안에서도 교류에서 직류로 또는 삼상에서 반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력의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학문을 전력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를 전기공학부에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기공학부에서는 학년별로 이제 실습 과목이 있는데요. 1학년 1학기, 2학기, 즉 학년별로 매 학기마다 이런 실습 과목, 실험 과목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과학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브래드보드라는 그런 장비를 다루게 되면서 실제 전기 회로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까지 실습을 계속하게 되고 이제 대망의 4학년 1학기에 진학하게 되신다면은 졸업 설계라는 것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 없이 졸업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4학년을 맞으시면은 졸업 설계 작품을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과 이제 힘을 모아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이제 제작하였는데요.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생장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을 해주면서 실제로 수학까지 AI 로봇파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해주는 그런 스마트팜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설계 작품으로 제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 보고서 또한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전기공학부의 전망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학부 말 그대로 전기입니다. 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혹시 전기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신 적도 없을 텐데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 장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손에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 그리고 전등 LED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제품들, 기기들이 다 전기를 에너지를 입력을 해서 다 구동이 되는 원리이죠. 그만큼 전기 에너지는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망은 앞으로도 유망하고 현재까지도 유망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러 가지 사실 글로벌 이슈도 많지만 가장 쟁점인 이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어떤 기저발전에 해당되는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발전 이런 좀 환경의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전원부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과도기적인 과정 그리고 그 포스트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전기공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 전기차를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노션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출신 이런 친구들에게 야, 너 전기공학부니까 저기 전등 같은 거 잘 가야겠다 라는 말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등은 그냥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굳이 꼽자면은 테크니션 분들이 그런 실제 설비들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테크니션 분들께서 훨씬 더 잘 다루십니다. 그런 계통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력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또한 요즘의 트렌드는 워낙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최적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설계를 맡아서 하는 직종이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전력 설비를 다루고 수리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좀 만드시는 분들을 테크니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역량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둘이 오고 갈 수는 있지만 크게 구분을 지으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을 좀 어려워하고 앞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매우 어린 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셔도 여러분들의 꿈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험하든 경험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대학을 가려고 어떤 전공을 하려고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다전공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학과를 또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묵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현재 저희 교육 제도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거나 본인이 뭘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현재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체적으로 좀 바뀌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이 만약에 어려우시다면은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정말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진로 탐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그냥 구글도 워낙 잘 돼 있죠. 구글링도 그냥 인터넷에 진로 탐색만 쳐도 커리어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이런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여러 숭실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교에서도 이런 입학에 대한 정보나 이런 멘토링 같은 대학생들의 멘토링을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사정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많이 확인하시고 진로 탐색이나 멘토링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